예, 오늘 대장동 게이트 특급 추진 천막 투쟁 본부를 찾았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을 만났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 언제 시작했습니까? 꽤 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6일 날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 지금 행진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시 거리 시위요. 예, 지난 10월 16일 날은 마산을 찾았었는데 예, 마산에서 아주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주부들 아주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당원 협의회 또 시도 의원들 저희들 현역 의원들이 1인 시위의 수칙,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전국의 거리마다 지금 시위를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아침에 잠깐 지역구에 간 김에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1인 시위를 했는데 출근길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고 클락션 누르신다거나 손을 흔들어주고 응원하시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국민들이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 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정말 범인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 그래서 빨리 특검을 마치자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 때 민주당 선관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을 빨리 수용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네. 중요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민 의원 경선 과정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 인심의 변화를 미묘하게 봤을 테고 또 하나 이게 특검과 대선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상설 특검을 하면 금방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준비 기간이 길 필요가 없고요. 20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검 법제화돼 있잖아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국회에 도입한 분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니만큼 특검 제도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알 수 있을 테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대선과 촉박하지 않나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는 내년 2월 중순입니다. 설 지나서 대통령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예. 대통령 후보 등록까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대통령 후보의 직접적인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월 전에 그러니까 1월까지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기 특검으로 보자면은 이전에 드루킹 김경수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2개월로 제한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굉장히 수사가 제한됐지만 허익범 특검이 정말 엄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의 한 90% 이상을 밝혀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런 특별검사 활동의 기록도 있고 또 상설 특검이나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민주당이 요청해서 국회에서 제도가 된 것인 만큼 지금처럼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아니 검찰 수사를 왜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만큼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대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수사하라고 경찰에 알려줬는데도 몇 개월째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 하고 있는 이런 허술한 양상을 본다면은 이 지금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이렇게 뭐 검경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특별검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혹점, 특별검사는 뭐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데 거꾸로 그것이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쟁점을 파고 들어가면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말 국민들이 이런 대장동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서 선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민주당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 경청해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집값 폭등으로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대로 서울은 저런 집값이 뛰어오르고 그러는데 지역엔 집값이 뭐 계속 정체돼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허탈감, 국민들의 분노,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려는 사람대로 이 절망감, 분노가 커지고 있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지역에 사는 사람대로 아니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터무니없는 집값에 정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화천대유니 뭐 성남의 떨이니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공공의 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지만 공공이 직접 환수한 것은 10%도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가져갔는데 몇 명의 개인이 나눠 가져갔다 이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공공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근데 공공 그 몰수,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하면은 이게 땅값 300만 원에 평당 300만 원에 주민들한테 빼앗아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2천만 원에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집값 폭등을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계획했다는 것이고 지금 숱하게 그 도시 전문가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구나 성남시장으로서 이름을 쌓아왔고 그 과정 대장동 사건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또 그 계약서를 바꾸고 계약서의 공공의 환수 부분은 그 최소화하고 뭐 확정수익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 민간의 초과 수익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누가 봐도 아는 사안을 그렇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측근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구속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그래서 정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격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숫자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또 그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피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국힘에서는 정량 녹취록이 나왔던 그분을 누구로 지금 특정하고 계십니까? 설계한 분이죠. 당군 이래로 가장 훌륭한 공공 환수 모델을 설계했다는 그분. 그분은 이런 설계를 설계한 분이죠. 그 당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늘리고 공익 환수 부분을 늘리고 사익 부분은 초과 이익은 최소화시켜야 될 적절한 정도로 묶어야 될 사람. 최고 결재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결재권을 없애려고 계속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해오지만 그 결재권 마지막 최종 시장의 인허가권이 사라지겠습니까? 예, 그 지난번 경기도 국감에서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한간의 평가는 전투에서는 승리했다. 예예. 뭐 국힘 뭐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제대로 하질 네. 못했다. 네. 그런데 전쟁에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대로 말 바꾼 게 네. 국감에서 네. 국감에서 말 바꾸면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지금 오히려 국감이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 네. 당이 그 장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자, 우리 그 청문회 구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불합리합니다. 근데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본인에게 발언권 18분, 14분이 이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첫 질문은 7분, 두 번째는 5분, 3분 줄어드는데 그게 답변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잘 보셨겠지만은 우리 당 의원이 한마디 하면은 그분은 두 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5분, 7분 내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뭐 현란한 언변에다가 또 불필요한 통계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하죠. 근데 그걸 예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몫인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기다가 또 한마디 하면 민주당 의원이 수적으로 거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은 많은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배임 혐의와 관련된 왜 초과 수익을 밑에 실무자들이라든가 또 모든 그 토지 정의에 관해서 경제 정의에 관해서 이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지금 법적 체제라든가 이걸 볼 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말을 바꾸고 빠져나가는 대목에서 국민들은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범들의 재판, 다른 사람들, 이 관련된 사건 사람들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해명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위정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 발언 속에 드러나갔던 여러 가지 배임 혐의라든가 또는 위정을 사실상 해오는 과정 같은 게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 대선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그걸 지금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 완벽한 꼬리 감추기는 없습니다.
몸통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을 덮을 수가 없고 격가지를 자른다고 몸통이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마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검 보니까 여론조사 60%가 넘더라고요. 예. 특검 하자는 게.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60% 넘으면은 예. 그거는 받아야 된다. 예, 이런 예.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쭉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주 완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예. 끝까지 갈. 그럴 때 예. 국민의힘의 그 전략은 뭐죠?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된 뒤로 민주당이 거의 절대 의석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민주당 유의 정당의 의석을 합치면은 180석 가까운 다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그 반제 저항에 나오는 절대 반제에 비유했는데 이 절대 반지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입법을 그렇게 뭐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몰아붙여 왔고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했는데 밀어붙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절대 의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들어오고 그때 만일 우리 당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라면은 그 분노가 민주당한테 가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도 그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 의견이 반영됐다면은 이렇게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민주당은 잘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상민 그 선관위원장조차도 또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대정권에서 이 중도의 민심, 중도의 그 민주당 민심을 잘 반영하는 분께서도 뿐 아니라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도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경선 룰 자체가 4.4.5입이라고 아직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농성하고 있으면 가끔 오십니다. 오셔서 여기서 그 외침을 보면은 이분들의 정말 그 심정적인 그 분노라든가 이 4.4.5입을 통한 경선 룰 문제라든가 이렇게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의견이 우리 당과 다르지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민주당이 결심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가린다고 우리가 하늘을 170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국민의 뜻을 결코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걸 굳이 그렇게 덮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